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6월 2일 수요일 아침 9시 23분입니다. 어젯밤도 미국은 혼조했습니다. 보시면 다우가 오르고 나스닥이 빠졌다 이런 것 때문에 혼조하다는 게 아니고요. 좀 다른 내용으로 혼조하다라는 건데 이런 모습이 일주일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좀 자세한 내용을 볼까요? 사실 자세한 거 볼 것도 없어요. 이것만 보면은 이야기 다 끝납니다. S&P, 나스닥 이런 거 보면 약간 대형주 지수들이잖아요. 대형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지수들은 약보합 정도 나온다고요. 근데 보시면 여기 스몰캡 2000이라 써있는 이 친구는 플러스 1.1%라고요. 이러니까 이게 지수가 이게 막 시원하게 빠지겠냐 이겁니다. 저도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. 대형주가 약한데 중소형주 2000개가 올라가지고 시장 대형주가 빠지지 않게 버틴다고? 저도 사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긴 하는데, 근데 그런 일들이 요즘에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. 요즘에 미국 시장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하여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 대형주들은 이제 계속 비리비리하고 있고요. 아무튼 이게 하락이라는 게 분위기 타고 다 같이 가는 건데, 이렇게 한 친구라도 1%씩 상승을 하면 이게 빠지지는 않겠죠. 예, 잘 빠지지는 않겠습니다. 어젯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0.1%도 안 빠졌어요.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나스닥 0.1%도 안 빠졌고 S&P 0.1%도 안 빠졌어요. 약보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. 그런 상황에서 상승 종목은 훨씬 많아요. 5,300 종목이 상승하고 2,500 종목이 하락 마감했습니다. 상승 종목 수 훨씬 많죠. 일단 요즘에 대형주가 이상하게 약해요.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도 좀 굉장히 좀 고민이 많긴 합니다. 대형주들 보시면 다 그죠? 다 검은색이 많아요. S&P고 나스닥이고 둘 다 보시면 검은 종목들이 많은데, 하여튼 신기한 게 보시면 또 그렇다고 초록색 종목도 초록색들도 좀 많긴 많아요. 초록색은 개수가 많아요. 개수가 그죠? 대형주의 약세, 중소형주의 강세, 이게 어떻게 세상을 끌고 나가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현상들 때문에 계속 미국 시장이 혼조하게 마감을 하고 있다.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요즘 전반적으로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비유를 좀 드리자면요. 지금 이제 대부분 어떤 오버슈팅을 위한 로켓을 한번 쏴 올리기 위한 발사장까지는 다 도달을 했거든요. 근데 발사장에서 지금 준비들이 아직 덜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다. 어제 특히 이제 유럽 증시를 보면서 좀 제가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. 어제 한국 증시가 사실 그랬죠. 그러니까 어제 한국 증시의 모습이 어젯밤 유럽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고, 그 모습이 좀 강화가 돼서 미국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예요. 그러니까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? 일단은 볼린저 밴드 바로 통 밑에까지 치고 왔으니까 로켓 발사장까지는 일단 도착을 했어요. 근데 아직 준비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덜 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. 물론 준비 없이 그냥 쏴 올려도 돼요. 준비 없이 쏴 올려도 되긴 되는데, 아무튼 지금 같은 분위기로 봐선 준비 과정이 한 이번 주 후반까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어젯밤에 좀 이야기를 한번 던져봤는데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준비 과정들을 이게 근데 코스피뿐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. 아무튼 코스피 같은 경우는 430이라는 중요한 선을 놓고 이러고 있는 거고, 그 와중에 이제 콜옵션들이 21선이란 중요한 라인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,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림이겠어요?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미국 S&P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자리가 전고점이라는 점이 있는 거고, 한국은 지금 430인데 선물로 치면은, 근데 미국은 전고점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저항이 되고 있는 거고,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다시피 거의 준비는 다 끝냈는데 어제 시작이 좀 별로 안 좋은 자리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. 저 대충 봐 잘 몰랐는데, 정확히 따지면 여기 있는 이 자리거든요. 여기 있는 이 자리를 독일이 갭으로 이 자리를 넘어갔었더라면은 진짜 오늘 이제 불꽃 슈팅이 나올 수도 있었었는데, 보시면 이제 갭이 좀 약했죠. 갭이 좀 약해가지고 저항권 밑에서 시작을 하니까 올랐다가도 밀리긴 했는데,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것 같다. 전 세계적으로 유럽은 이제 발사장에서 이제 조금 거의 이제 발사하기 직전의 모습인 것 같고,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하고 비슷한 위치 정도 와 있는 것 같고, 전반적으로 어쨌든 다들 로켓 발사장에 로켓은 세워놓은 거예요. 근데 뭔가 이게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서 버벅버벅거리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.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. 한국이고 중국이고 유럽이고 거의 대부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하니까 대부분 이제 쏴올리기 직전에 그렇다고 예, 뭐
그 대략적으로 하여튼 뭔가 발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이니까 아직 준비 과정은 필요하니까 그 와중에 야 우리 뭐 할까 하면서 이제 어젯밤에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중소형주를 좀 띄워주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,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이게 그 키들이 대부분 로켓 발사장에 세워놓고 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봤고요. 자, 그래서 어젯밤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하락 마감을 했어요. 하락 마감을 하고 위에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긴 나왔어요. 근데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뭐 숏을 베팅해 볼만 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좀 조금은 베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굳이 원하시는 분들은. 근데 별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. 이런 자리에서는. 왜 그러냐면 S&P잖아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. 근데 지금 다 되돌렸죠. 하락분 다 되돌렸어요. 그러면 이 뭐예요?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. 이렇게 강력했으면 다음번에 이거 붕괴시키면서 추세적으로 길게 갈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겠냐?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뭐 1%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. 대부분 이제 뭐 안타나 홈런을 치자라는 생각으로 하는 건데, 물론 모르죠. 나는 1루타만 먹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베팅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, 어쨌든 이 하락했던 걸 다 되돌려 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다음번에 이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당장 지지와 저항만 생각해봐도 그렇고요. 지금 4200인데 현물 지수가, 아무튼 그 S&P 선물 보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자리 있죠. 4170, 뭐 4150도 이제 4170, 4150, 뭐 4120 지지력이 너무 많아졌어요. 중간에 지지선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야 이거 빠지더라도 이거 그렇게 빠지겠냐 뭐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들어요. 아무튼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숏을 왕창 잡는 것보다는 뭐 숏을 해보실 거면 조금만 해보시는 게 어떨까. 기왕이면 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. 그 뭐 나스닥도 당연히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모습이겠죠. 나스닥도 뭐 그렇습니다. S&P가 이렇게 강하면은 나스닥도 좀 그죠 안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네. 서로 분위기를 주고받는 거니까.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자리를 아직 안 깼어요. 여기 요 날의 종가가 중요한 자리라고 보는데 아직 이거 깬 건 아닙니다. 그죠? 물론 얘도 이제 심증이나 한 번쯤 아래로 좀 단기적으로 아래로 좀 가겠다는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 아래로 가겠다는 모습이긴 한 것 같은데, 근데 아무튼 이런 걸 먹자고 베팅하는 게 조금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뭐 저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기는 해요. 이게 분명히 갈 거면 대형주들이 강해야 되긴 될 것 같은데, 한국도 보면 코스피도 지금 보시면 이 다른 종목들은 강한데 삼성전자가 엄청 약하잖아요. 지금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훨씬 약하죠. 미국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미국도 대형 IT, 뭐 FANG라고 보통 표현을 했는데, FANG들이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지쳐가지고 이제는 시장 수익률보다 못한 이제 약간 열등한 친구들이 돼버렸습니다. 약간 열등하게 돼버렸어요. 그 친구들이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요. 그렇게 주도주들이 열등해져가지고 이 상승도 좀 제한적이긴 할 것 같은데, 그렇다고 얘네가 빠지려고도 하지 않고, 그러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솔직히 지금은 뭐 일단 잘 모르겠긴 합니다. 단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뭐 지수의 모습만을 살펴보면 지수들은 아무튼 뭐 대형주, 뭐 삼성전자가 어쩌고 FANG가 어쩌고 간에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서 로켓 발사장에 로켓 갖다 놓고 밑에서 지금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참 혼란스럽긴 합니다. 뭐 아무튼 우리가 뭐 지수에 베팅하는 건 아무튼 뭐 지수만 보고 따라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. 뭐 주변에 뭐 많긴 하죠, 그죠? 사실 애플 보고 아마존 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좀 판단 기준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, 아무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그냥 더욱 더 뭐 예를 들어 내가 베팅할 게 S&P 숏이다. S&P만 열심히 보고 S&P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그래도 상황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.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해서 결론을 막 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은 오히려 판단도 느려지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때는 난 S&P 숏에 베팅할 거면 S&P만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아무튼 어떤 이제 뭐
한 번쯤 숏을 해볼 수도 있는 뭐 그런 모양이 나오긴 나오는데, 지금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제가 해보라고 하는 게 아니죠. 예. 이 신뢰도 좀 낮아 보인다,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.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 전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일단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얘가 뭐 가격 조정이 됐든지 아니면 기간 조정이 됐든지 이 부근에서 좀 시간을 끌긴 할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됐든 이 부분이 됐든 아무튼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시간을 좀 끌 것 같긴 합니다. 당분간 최소 뭐 주 후반 뭐 수목금 이렇게 이 정도 일단 시간을 끌 것 같긴 해요. 여기서 잘 봐야겠죠. 여기서 이제 빨리빨리 매물을 소화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불꽃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고,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수목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수목금 동안 빠지지도 않고 위에서 자꾸 저항만 누적시키면서 자꾸 여기서 이제 이 폭탄을 키운다라고 한다면 또 와르르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. 근데 아무튼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뭐 딱히 이것만 보고 뭔가 베팅해보기엔 조금 아마 앞으로 속쓰리는 일들이 좀 있을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. 예. 아무튼 좀 조심해봐야 될 것 같다. 지금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. 다들 어떤 지금 분위기는 그겁니다.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은 아무튼 일단 뭐 차트 그림들만 보면은 이거 불꽃 슈팅을 한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불구하고 지금 그런 슈팅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죠, 그런 슈팅을 위해서는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지금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 정도로 보이지, 예, 물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죠. 저는 그 대형 사고도 날 수 있다고 어쨌든 뭐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볼 건데, 그 대형 사고가 날지 말지는 최소한 주 후반부에 가서 결정이 날 거니까 지금은 어쨌든 좀 혼조한 구간인 것 같다.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. 그 이번 주 내내 그 로켓을 같이 타고 올라갈 거냐,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로켓이 떨어지기를, 그죠? 기다렸다 로켓이 떨어지는데 베팅을 할 것이냐, 뭐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한국장으로 넘어왔는데요. 한국장도 사실 뭐 그죠,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. 뭐 발사대 근처에 있고요. 변동성을 이제 확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변동성이 확대되기 직전의 모습에 거의 다 근접을 해 있고요. 뭐 주봉 이런 걸 보면 더욱더 아찔합니다. 그죠? 주봉 이런 걸 보면은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좁아져 있어서 진짜 로켓을 쏴 올리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쏴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, 다음은 아직 당장 쏴 올리겠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. 어쨌든 근데 생각보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아마 이 양매도가 좀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이 양매도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주변이 워낙 그 저항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당장 이번 주에 막 폭등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.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준비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,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오늘 현재 콜옵션들이 또다시 21선을 안착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거 종가상으로도 안착할 수 있을까? 저는 오늘도 안착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하여튼 뭐 그래요. 근데 아무튼 오늘도 만약에 콜옵션이 이렇게 21선을 확 장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 불꽃 슈팅의 불꽃 슈팅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는 놔야겠죠. 아무튼 그 준비 과정을 어떻게 봐야 되냐, 얼마나 준비가 됐냐, 쏴 올리는 게 얼마나 준비가 되느냐를 보는 그 어떤 지표로서 뭐 콜옵션 21선 싸움하고 뭐 430 공방 뭐 이런 걸 잘 보자고 했는데, 아무튼 뭐 그런 점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 불꽃 슈팅을 위해서는 옵션이 반드시 날뛰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불꽃 슈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물론 선물을 봐도 좋지만 이 어쨌든 변동성을 동반할 거니까 옵션이라는 상품의 가격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평상시에는 이게 옵션이라는 상품이 별 그게 없을 수 있지만 지금같이 이제 워낙 오랫동안 기를 모아와서 에너지를 많이 모아와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타이밍에는 또 옵션 시장을 조금씩 눈치를 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뭐 430 부근에서 또 다시 뭐 이러고 있네요. 이게 하루 종일 이 시세가 지속된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지 않고, 아무튼 뭐 보시면 그래요. 지금 그냥 뭐 풋옵션들도 확
강하게 죽기보다는 그냥 이제 콜이 오르는 만큼 적당히 그냥 죽고 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여전히 양매도장인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거든요. 혼란스러우면 관망하면 됩니다. 관망하면 되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잘 모르겠다. 그러면 오늘 뭐 그 종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. 종가까지 기다려 봐서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불꽃 슈팅이 나올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, 하여튼 뭐 잘 안 보이는데 보려고 노력해도 뭐 잘 안 보이면은 그냥 일단 뭐 놀면 됩니다. 하여튼 뭐 그래요. 지금 굉장히 아무튼 좀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런 타이밍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아직은 오늘까지는 뭐 양매도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, 오늘까지는 이 콜옵션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어쨌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격은 조금 안 하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추격은 예를 들어 이제 콜이 본격적으로 안착해서 뭐 날아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추격을 하시든가 뭐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아직까지는 뭐 추격은 좀 싸우는 구간 안에 와 있으니까 추격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. 좀 언제나 좀 차분하셔야 될 것 같고, 조만간 뭔가 이제 뭐 하늘이 걷히면서 뭔가 좀 보이는 게 있겠죠. 예. 하여튼 뭐 저도 지금 뭐 잘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